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면요. 아래 번호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02-2638-3999번 편하게 전화 주시고요. 또 1668-2838번으로 보험 상담 신청이라고 편하게 문자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는요. 이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을 점검해드리는 리모델링 코너 가져보겠습니다. 배지영 전문가님, 오늘 어떤 이유로 리모델링이 필요하신 분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의 리모델링 사연의 주인공분은 42세 주부분 여성분이신데, 자, 보장 내역을 한번 보면 총 4건의 보험을 가입해 놓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을 이제 가입해 놓을 때 이제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보험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나 보험 4건 정도 가입되어 있고 월 보험료가 한 62만 원 정도 나가요. 이러면 이제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겠죠. 너무 많이 내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너무 적게 내고 있는 거 아니냐. 당연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오늘 주인공분은 과연 보험료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보장도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첫 번째, 2012년도에 S금고종신공제라는 상품명의 회사를 이제 준비하셨는데 10년 갱신 그리고 종신까지 보장이 된다라고 합니다. 10년마다 보험료가 올라가서 100세까지 보장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월납보험료는 105,820원이고 앞으로 이 보험에 대한 남은 보험료는 약 380만 원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10년째가 되는 순간 플러스 알파로 보험료가 올라가니까 자녀 보험료가 또 변동이 되겠죠. 자, 두 번째, 2014년도에 화재 상해보험 20년 납 20년 만기 20년 동안 보험료 내고 20년 있으면 보험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억울할 수 있어요. 왜냐? 다른 분들은 20년 동안 내신 다음에 100세까지 보장받는데 나는 보험료 다 내놓은 다음에 보험이 끝나니까 이 부분은 되게 억울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플랜은 사실 저희가 권유를 드리지 않습니다. 자, 보험료는 35,000원이었고 자녀 보험료는 630만 원 정도가 남았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15년도에 손해종합보험 20년 납 100세 만기 실비가 포함되어 있는 플랜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실비는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는 갱신보험이죠. 여기 20년 납 100세 만기가 비갱신이라 하더라도 실비가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결론은 총 월 보험료는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고 당연히 자녀 보험료도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마지막 작년에 가입하신 플랜이네요. 생명종신보험에 15년 납 종신토록 보장을 가져가시는 플랜인데 진단비가 갱신특약이래요. 진단비, 암, 뇌, 심장 이러한 진단비들이 갱신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사실 보험 준비하는 건데 보험료가 앞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냉정하게 봤을 때 가성비가 약간 떨어지는 그런 플랜들이죠. 월납보험료는 62만 3,081원이었고 앞으로 남은 잔액은 1억 정도 남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총 월납보험료가 85만 원 정도 월납보험료를 내고 계시고 이거에 대한 총 보험료는 1억 7천만 원 정도가 남아 있다고 해요. 사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월납보험료만 따지면서 준비를 하지 내 통장에서 실제로 얼마가 나가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보험들을 얼마를 내야 되는지는 계산을 안 하죠. 계산을 하는 법을 모르시는 분이 훨씬 더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보험을 준비할 때 이러한 부분도 잘 체크를 해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보험료를 이렇게 내셔도 내가 보장받는 범위와 보장받는 금액이 거의 없으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이에요. 자, S금고 종신에 암진단비 3천만 원 있고 다른 기타 특약들은 없었죠. 화재 상해보험은 아예 진단금이 없습니다. 상해보험으로 준비하셔서 그런지. 자, 맞습니다. 상해수술, 상해입원, 골절 말 그대로 상해 쪽만 보장이 쫙 되어 있고 자, 다음 화면 보시면 손해종합보험에는 암진단금 2천만 원, 유사암, 갑상선,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잘 알고 계시죠? 거기에 200만 원. 그 다음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이 1,000만 원씩 각각 들어갔고 상해 질병은 고도 후유장애 5천만 원, 골절 30만 원 이렇게 들어갔는데 중요한 부분은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이 다음 플랜인 생명종신보험에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뇌랑 심장의 범위는 혈관질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뇌도 이만큼씩, 심장도 이만큼씩 보장이 되는 건데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은 요만큼씩밖에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만큼씩밖에. 그러니까 나는 보험료를 60만 원 넘게 내지만 보장을 받는 그 범위는 정말 완전 쬐끔만 받고 있다. 그러니까 10만 원 내고 5만 원 내시는 분들보다 보장을 더 쬐끔 받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그리고 생명종신보험에는 기타 입원 수술 특약이 들어가 있지 않은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보험 건수는 괜찮은 건수는 4건 정도면 보험료와 보장 범위가
굉장히 많이 큰 문제인 이런 플랜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시청자분의 이 사연도 저희가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드렸는지 이제 곧 있으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실 수 있으실 거고, 그렇게 여러분들도 변경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좋은 보장인 줄 알고 준비를 하시는 부분이 대부분 후회하시는 부분이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 부분입니다. 이게 주가 된 사연 만나봤는데요. 여러분도 무료 리모델링 받아보실 수 있는 번호 아래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02-2638-3999번 전화 주셔서 보장 분석 자세하게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배지영 전문가님, 오늘 주인공분의 보험도요, 상당한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그러면 리모델링을 해드렸겠죠, 당연히.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봐볼게요. 무해지 종합건강. 자, 무해지 종합건강. 이 무해지가 뭐냐? 이제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실까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반 보험보다 보험료가 30% 정도 저렴하게 측정이 되는데, 보험료가 저렴하게 측정은 되지만 보장받는 보장 금액은 그대로 가져가 오실 수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30% 더 내는 게 좋아요? 덜 내는 게 좋아요? 당연히 덜 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이 무해지가 앞에 붙어 있는 상품으로 준비하셔야 남들보다 보험료를 적게 내시면서 보장은 다 받아가신다. 이렇게 봐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해지로 준비해드렸고, 보험료는 10875원입니다. 보장 내용 쭉 보면 암진단금 5천만 원, 유사암 2천만 원, 각 혈관 질환이 2천만 원. 자,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준비하시는 게 아니고 뇌랑 심장에 각각 혈관 질환으로 준비를 하셔야 큰 보장을 전부 다 가져갈 수가 있으신 거고, 여기에 서브로, 그러니까 약간 받쳐주는 역할로 뇌졸중과 급성 심근경색을 1,000만 원씩만 조금씩만 넣어 드리는 거죠.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 3천만 원, 치매까지 보장이 되는 질병 후유장애, 그리고 질병으로 수술했을 때, 상해를 수술했을 때, 그리고 입원 1단까지, 그리고 수술에서 질병에 대한 수술에 64대 질병 수입을 넣어드려서 대한민국에서 많이 하는 64가지 수술들을 모아놓은 특약을 따로 또 넣었기 때문에 중복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플랜이고요. 두 번째, 마찬가지 여기도 무해지가 적혀있죠. 무해지 상해보험이고 월납보험료는 15,580원이에요. 자, 상해후장애, 상해수술, 골절진단, 입원 일당, 기타 수술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결론은 진단비, 질병에 대한 진단비는 이쪽에, 상해에 대한 건 15,000원의 저렴한 보험료로 이쪽에 두 건으로 모든 보험을 끝냈죠. 이렇게 보험은 심플하게 보장성의 질병과 상해 딱딱, 그리고 필요하시면 실비, 운전자 이렇게만 따로따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고, 그 다음 착한 실손 15년 갱신형, 실비는 원래 갱신형이니까요. 월 보험료는 18,090원이고 보장금액은 실비 항목이라 되어 있다. 이 착한 실손은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곧 이따가 설명을 드려볼 거고, 기존 보험 3건은 이제 정리를 했고 23만 원 정도 정리를 했죠. 그리고 생명종신보험은 62만 원에서 20만 8,320원으로 갱신 특약을 삭제하고 유지를 하는 플랜으로 준비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제 보험료에 대한 차이를 말씀드려 볼 건데, 기존에는 85만 6,831원을 매월 납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고 약 1억 5천만 원의 총 보험료를 납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리모델링 후에는 34만 2,860원으로 보험료가 감액됐고 약 6,600만 원 정도만 보험료로 납입하시면 땡인 거예요. 자, 그래서 월납보험료의 차액은 51만 3,960원의 차액을 만들어냈고, 이거에 대한 20년 동안 총 보험료 내신다라는 가정하에는 9천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절약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거나 하실 때 이제 기존 아시는 설계사분들한테 맡기거나 이러면 이건 무조건 좋은 거니까 이거 준비하셔야 돼요 라고 앞뒤 다 자르고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죠. 그럼 내가 보험을 정리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보험료가 늘어나는 상황들이 되게 많이 발생됩니다. 하지만 저희 전문가들은 기존에 있던 모든 보험을 다 정리해드리고 제대로 정리해드리면서 유지할 건 유지하고 뺄 것만 빼면서 그 차액을 만들어내고 51만 원을 만들어낸 것처럼, 그리고 보험료는 말도 안 되게 떨어졌지만 보장 금액이 올라가고 보장 범위가 넓어지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효과를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 가져가시고 계시잖아요. 오늘 시청자분들처럼. 그러니까 내가 증권을 봤을 때 제가 지금 리모델링 해드린 부분과 동일한 부분이 없다라고 하시면 리모델링이 필요하신 상황인 거고, 보험료가 30만 원보다 더 많이 납입하시는 분들 또한
보험료를 과하게 내고 계신 거니까 그런 분들도 리모델링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배지영 전문가와 리모델링 결과까지 아주 찬찬하게 꼼꼼하게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분들이 웬만해선 이 실손보험은 기존 보험을 유지하는 쪽을 권하시는 편인데 오늘은 드물게도 새로운 실손 상품이 등장을 했어요. 전문가님,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실비가 있고 여러 가지 진단금들이 같이 껴있어요. 그럼 이거를 주계약, 이제 보험을 가입할 때 무조건 준비해야 되는 주계약이라는 그 주계약을 최대로 낮추고 그 다음 다른 특약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삭제라고 하죠. 그 삭제를 하는데 뭐 적립보험료도 그렇고 특약들이 삭제가 안 되는 특약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가입했냐, 그리고 어떤 플랜을 준비하셨냐에 따라서. 자, 그런데 이 착한 실손은 이거 이제 착한 실손에 대해서 곧 설명드릴 건데 이 실비는 상해 입원, 상해 통원, 질병 입원, 질병 통원, 그리고 도수치료, 비급여조소, MRI, MRA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1년마다 보험료가 올라가고 15년 갱신이라 되어 있어서 이때 보험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때 다시 한번 15년이 늘어나는 그런 플랜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보험을 방금 전에 저희가 리모델링 때 착한 실손으로 변경해드린 것처럼 특약들을 감액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플랜 자체를 변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실비가 있죠. 실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80%를 돌려받는 실비잖아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 100% 돌려받는 실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실비가 예를 들어 20만 원이에요. 너무 부담되잖아요. 실비는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니까. 그럼 이거를 착한 실비로 돌리면 실비를 제외한 나머지 특약들이 전부 다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보험료가 당연히 다운이 되겠죠. 예를 들어 다운돼서 5만 원이라고 예를 들어보면 이 5만 원을 보험료가 다운된 보험료를 우리가 유지를 하면 되게 좋은데 이건 정말 땡큐인데 보험에서 손해보면 안 되니까 5만 원의 보험료 떨어진 거를 100% 보장해주는 옛날 실비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요즘 현 실비로 80% 보장해줄 테니까 이거 5만 원의 보험료로 가져가라. 약간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착한 실손은 이제 어떤 분이 하시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약간 장단점이 있는데 결론은 실비는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고 그 올라가는 실비를 내가 감당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특약들을 삭제해서 준비하시는 방법이 있고 오늘 시청자분처럼 착한 실손으로 준비해서 아예 플랜 자체를 바꿔버리는 그 방법이 있으니까 서로 장단점이 극과 극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것을 선택을 하느냐가 좋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주시는 게 여러분들께서 피해를 안 보시는 가장 큰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요. 실손보험을 갖고 계신 다른 분들도 이 보험료 인상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착한 실손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왜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착한 실손으로 전환하자. 자, 고객센터 변경 신청. 나 바꿀 거예요. 한 다음에 담당 설계사를 통해 신청. 담당자님, 저 이거 변경해 주세요. 설계사를 만나서 사인하면 땡. 되게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 내가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나 근데 약을 먹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실비를 새로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울며 겨자 먹기로 보험료 계속 내야 되나요?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아예 변경해버리면 이렇게 간단하게 변경이 되니까 우리 그만 울고 그냥 변경 심플하게 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보험 중에서 꼭 필요한 보험이 실손보험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실손보험이 없으시거나 또 있는데 더 저렴하게 알차게 준비해보고 싶다 하시면요. 저희 보험 365로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99번 열려 있고요. 또 문자 상담도 받고 있으니까요. 1668-2838번으로 보험 상담 신청이라고 문자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가님, 모든 보험이 그렇겠지만요. 특히 이 실손보험은 작은 주의사항이라도 있으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이걸 되게 중요시 여기셔야 되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첫 번째, 모든 보험사가 가능하다. 나 어디에 가입되는데 이건 안 된다 하던데 다 돼요.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환 신청. 당연한 거죠. 자, 세 번째, 병력이 있어도 전환 가능. 그러니까 이거죠. 병력이 있어서 올라가는 보험료 부담이 돼서 새로 가입하려고 하는데 가입이 안 되고 유병자 실비로 들어가니까 이 착한 실손으로 변경을 하시면 병력이 있어도 내가 새로 심사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새로운 보험사로 가입 가능하지만 부담보나 할증이 된다. 네, 새로운 보험사로 하게 되면 다시 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부담보, 보장을 안 해주거나 보험료가 올라가는 할증이 붙을 수 있으니 이거는 정말 중요한 사항이니까 무조건 저희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꼭 준비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손보험에 대한 꿀팁까지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요, 아래 번호 통해서 가능하니까요. 전화 주시고요. 문자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리모델링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최영민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리모델링 전과 후에 이 똑같은 질병으로 받을 수 있는 보장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짚어주실까요? 네, 먼저 그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그 더 넓은 보장 범위와 큰 보장 금액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는데요. 먼저 일반암 진단비 부분을 보면 그 손해보험사 쪽에서는 소외감이 일반암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현재 그 리모델링 전에는 그 좀 적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었다면 리모델링 후에는 5천만 원까지 소외감에도 보장 금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진행을 드렸고요. 그리고 일부 보험회사 중에 특약 항목 중에 그 일반암 진단비에 소외감이 제외되는 특약들이 있어서 꼭 리모델링을 진행하실 때 그 부분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그 갑상선암이나 제자리암 그리고 경계성 종양 같은 유사암도 더 넓은 금액 2천만 원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 그리고 앞서 배지영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 같은 그 뭐 끝까지 뭐 마지막까지 아팠을 때 받으실 수 있는 보장 금액이 아니라 협심증이나 뇌졸중 같이 조금만 아파도 받으실 수 있도록 진단 금액을 변경해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해 수술비와 질병 수술비를 넣어드리면서 어떤 수술을 받으시더라도 수술 금액을 받으실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리모델링 결과까지 보셨는데요. 보장 범위가 좁거나 보험료가 부담스럽거나 또 평소 보험 때문에 작은 고민이라도 있으셨다면 전문가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보험 365의 무료 상담 전화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02-2638-3999번으로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방송 보험 365 계속해서 이번에는 더 많은 분들에게 필요한 보험 정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작할 때 암 치료의 빈부격차를 말씀을 드렸는데 최영민 전문가님도 이와 비슷한 유사한 이슈를 준비하셨어요. 암 치료비 때문에 의료 빈곤층이라고 하는 메디컬 푸어가 되는 분들이 많다고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혹시 주변 가족이나 친구분들이 큰 병에 걸려서 아프다고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하면 과연 치료를 안 시키실까요? 아닙니다. 아마 대출을 받아서거나 아니면 빚을 지셔서라도 그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 가까운 지인분들이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텐데요. 하지만 이런 치료비가 왜 부족해서 왜 보험을 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메디컬 푸어가 발생되는지에 대해서는 그 다음 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 일부 암진단금 같은 경우 비급여 항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실비만 믿고서는 그 보험금을 충당하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암 진단비를 준비하셔서 꼭 그 메디컬 푸어가 되시는 일이 없도록 제가 리모델링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암 종류에 따라서도 치료비 차이가 클 것 같은데요. 배지영 전문가님 어떨까요? 맞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시면 이유는 비급여 치료비라고 되어 있는데 암 치료 비용이 평균 2,877만 원 적혀 있고, 그리고 비급여 항암제가 2,061만 원, 암 치료비의 72%가 비급여 치료비. 그러니까 비급여는 뭐예요? 우리 영수증 떼면 병원에서 급여랑 비급여 항목이 있죠. 급여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료보험 내니까 그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 그래서 자동적으로 나라에서 할인이 들어가는 거고, 비급여는 할인이 안 되니까 우리 뭘로 처리하는 거예요? 실비로 처리하시는 건데, 그렇게 실비로 처리할 수 있는 비급여밖에 안 되는데 내가 실비가 없거나 아니면 보장 금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나는 병원비를 정말 말도 안 되게 내야 되고, 그 내야 되는데 부동산이나 자동차로 할 수 없으니까 무조건 현금화 시켜야 되니까 빚을 지면서까지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항암 신약 보험 적용 비율 대한민국 48%, OECD 평균 62% 정도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론은 우리가 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이잖아요. 말 그대로 진짜 아팠을 때, 진짜 큰일 났을 때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저희 전문가들과 상담을 통해서 보험을 준비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뭐
홈쇼핑이나 아니면 전화로 보험을 준비하시는 그러한 일은 최대한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유는 그렇게 준비하시는 보험들은 보장 범위가 좁고 그 다음에 갱신 보험이기 때문에 그러한 보험 가입은 절대 하시면 안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 주요 암 종류별로 환자 한 명당 비용 부담까지 알아볼까요, 전문가님?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제 간암, 췌장암, 폐암, 당암, 담낭암, 위암, 대장, 유방 여러 가지가 짜라락 적혀 있어요. 우리나라 여성분들 발병률 암 1위는 이제 갑상선암이고 그 다음이 이제 유방암, 자궁암 이렇게 들어가고 남성분들은 폐암 그리고 대장암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간암은 6,622만 7천 원이고 췌장은 637만 원이고 그러니까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 6천만 원, 4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 1,6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자 여기서 문제 내가 통장에 간암의 진단을 받았을 때 치료 가능한 6천만 원 지금 내가 계좌 딱 열었을 때 6천만 원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실 수도 있고 없으실 수도 있는데 6천만 원 준비하려면 보험금 6천만 원 준비하려면 한 달에 얼마씩만 내면 돼요? 보험료? 4에서 5만 원 정도만 내면 돼요. 보험료를. 그럼 내가 4에서 5만 원 정도를 내면서 혹시라도 진단을 받았을 때 6천만 원, 5천만 원, 4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으면 이거는 주식보다 로또보다 훨씬 더 로또잖아요. 물론 아프면 안 좋은 거지만 아팠을 때 더 슬픈 거보다 그래도 보험금 받으면서 조금이라도 더 잘 치료하시는 게 좋잖아요. 그러려고 우리 보험 가입하는 건데 이러한 치료 비용을 1,000만 원 단위라고 해서 그냥 듣고 아 맞아 저 정도 나올 거야 라고 인지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실제 내가 가족력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진짜 이러한 진단을 받았을 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 받았다라고 하면 내가 이 돈들을 어디서 구할까? 그럼 내가 이 돈들을 구하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과연 내 보험에서 나올까? 내 보험이 CI 보험이 아닌가? 내 보험의 보장 범위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이런 걸 확인을 미리미리 하셔야 여러분들이 실제로 아팠을 때 보험금 청구하고 빨리 보험금 받고 그 돈으로 치료하시면서 퇴원하셔도 그걸로 생활비를 유지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이 진단비는 이 치료 비용은 정말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1,000만 원대라고 인지만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내가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좀 강력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대부분의 암 환자분들이 장기간 직장 생활을 잘 못하시는 것도 감안한다면요. 의료비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럴 때 큰 도움이 되는 건 바로 보험이겠죠. 자, 계속해서 방송 집중해 보시고요. 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면요. 아래 번호 통해서 전문가분들과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02-2638-3999번 계속해서 전화 주시고요. 또 1668-2838번으로 보험 상담 신청이라고 문자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밖에도 암에 관한 통계 중에서 오늘 저희가 유심히 볼 만한 자료가 더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제가 자료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고 지나가는 생활에서 우리가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자, 요리와 폐암의 관계예요. 요리 안 하시는 분 거의 없죠? 직업이 요리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 혼자 집에서 계란 후라이 하나 해 먹을 때도 가스불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요리할 때 폐암의 관계성이 있대요. 자, 보면 폐암 발생률이 3배가 된다. 요리 자주 하는 여성, 요리 자주 하지 않는 여성. 요리를 자주 하시는 분이 폐암에 진단받을 확률이 높다라는 뜻이죠. 여성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남성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너무 타면 위험해요. 어류, 육류 등 단백질 식품, 다환, 방향, 족탄화, 수소, 발생 발암물질, 식용유. 이렇게 이제 물질적인 것도 적어놨는데 결론은 이 물질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제 조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스불을 켜면 가스잖아요. 가스가 새어나오면 폐암에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통계에 따르면 이제 요리를 진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우리 주부분들 말고 직업이 요리사이신 분들은 대부분의 암 진단을 받는다라고 하면 다 폐암이에요. 왜냐면 가스에 계속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가스를 계속 들이마시고 있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활 꿀팁을 하나 드리면 집에 다 후황 하나씩 있잖아요. 무조건 가스불 킬 때는 후황 켜놓고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여성 암 발병률 한번 보시면 1위가 갑상샘, 그리고 사망률이 폐래요. 그리고 2위가 유방, 사망률은 대장, 그리고 3위가 대장과 위와 간, 폐와 췌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순서와 이 항목은 매년 약간씩 변동이 되긴 하지만 그렇게 큰 변동폭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표로 기억하시기 어려우면 여성분들 발병률 암 1위는 갑상선이고 유방과 자궁암도 2, 3위를 다툰다. 하지만 요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요리를 안 하시는 분들보다 폐암 발병률이 3배가 높으니까 우리 이러한 것들을 생활에서 좀 방지를 하고 제일 큰 방지는 당연히 뭐예요? 보험이다. 그래서 보험을 꼭 잘 준비해 놓으셔야 되고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정말 잘 됐는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라고까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암에는 남녀가 따로 없다는 걸 새삼 느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럼 암보험은 어떤 기준에 중점을 두고 선택해 보시는 게 좋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적인 면도 되게 중요해요. 내가 요리사, 그러니까 요리를 하시는 분들, 가스를 많이 마시는 분들, 아니면 페인팅 작업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한 직업적인 요인, 그리고 내 환경적인 요인, 내가 하루 24시간 내 환경이 어디가 되어 있는가, 이거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가족력. 가족력은 암 발생률이 훨씬 높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님께서 암 진단 받았는데 나는 나이 어리니까 괜찮아. 나 운동선수니까 괜찮아.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가족력은 무조건 다른 분들보다 많은 몇십 배 더 많이 나한테 다가올 수 있는 확률적인 게임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확률을 맞게 보험도 혹시 모르니까 그만큼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력,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 직업까지 이렇게 내 현재 상태를 잘 살펴보시고 보험을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폐암을 준비해야 되는지, 위암을 준비해야 되는지, 간암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러한 항목들도 저희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 보험사도 또 플랜도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요. 우리 소비자 입장에선 비교할 엄두가 안 날 수도 있겠는데요. 전문가의 안목은 또 다를 거라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플랜 만나볼 텐데요. 내용 보시면서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면요. 저희 보험365 전문가분들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번호 02-2638-3999번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고요. 자, 그럼 배지영 전문가님, 오늘 두 분 전문가분들은 어떤 암보험을 준비하셨을까요? 네, 유병자 암보험인데 이제 대한민국에 병력이 없으신 분들은 거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부분 병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럼 제가 방금 말씀드린 병력이라고 하는 건 뭐 무조건 다 입원하고 수술하고 이게 다 병력이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병원 가서 침 맞고 물리치료 받고 이것도 다 병력이잖아요. 치료력 병력. 그런 것들이 있다 하시면 일반 보험으로 보험을 준비하시기가 되게 까다롭고 준비를 하실 수 있다 하더라도 부담보라고 해서 당신 여기 아파서 병원 몇 번 왔다 갔다 했으니까 우리가 정해놓은 기간 동안 보장 안 해줄 거야. 이게 바로 부담보죠. 부담보가 잡힐 확률이 높다. 그래서 부담보도 안 잡히고 보험료 할증도 안 되게 내가 깔끔하게 보험을 준비하려면 유병자 보험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상품의 플랜의 카테고리가 암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암보험을 유병자 암보험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병력이 있어도 암보험은 쉽게 가입 가능하다. 5년 이내 암, 백혈병, 에이즈, 강경암만 아니면 누구든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문제. 5년 안에 난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 근데 지금 입원해 있고 막 수술도 앞으로 해야 되고 약도 엄청 많이 먹고 있는데 가입돼야 안 돼요? 네, 여기 안 써 있으니까 가입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자, 병력이 없다면 더 저렴하다. 일반 암보험보다 30% 더 저렴하게 무해장급형으로 준비하실 수가 있다. 병력이 없어도 유병자보험으로 준비하실 수가 있고 병력이 없다 하시면 더 저렴하게 보험료를 측정할 수 있는 플랜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가장 보장 범위 넓은 암보험. 모든 설계사분들이 보험을 준비할 때 이것만 준비한 보험 땡이고 내가 지금 당신한테 권해드리는 이 보험은 정말 다 넓고 그냥 다 된다. 무조건 다 된다라는 표현 쓰죠. 네, 다 안 돼요, 여러분. 다 된다라고 하는 건 그럼 내가 정말 뭐가 되는지 증권과 약관을 나한테 보여주면서 설명을 한번 해줘라 라고 한번 해보세요. 설명 잘 해주실 수 있는 분 그렇게 몇 안 되실 거예요. 이유는 본인도 잘 모르니까. 자, 근데 이거는 유방, 자궁, 전립선, 방광, 생식기 쪽 그리고 대장전망내암이 모두 일반암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소외감 4가지, 갑상선,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이 4가지를 제외하고 이 지구상에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암 진단은 다 일반암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 200만 원, 400만 원, 600만 원 진단 받으실 때 나는 2천만 원, 4천만 원, 6천만 원 보험금 수령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똑같이 진단 받는데 보험금 받는 건 똑같지만 같은 보험료 내고 아니 더 저렴한 보험료 내면서 말도 안 되는 몇십 배 더 많은 보험금을 차지하시면 그거보다 훨씬 가성비 좋은 건 없겠죠. 자, 세 번째, 무서류, 무부담보, 무할증으로 무기본계약. 그러니까 아팠던 거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부담보 안 잡고 할증도 안 하겠다. 보험료 안 올리고 그냥 그대로 일반적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암 감액기간 삭제 1년에서 91일째부터 100% 보상. 이 면책기간이라고 하는 건 90일이 지나고 나서부터 대한민국 암은 이제 보장이 되기 시작하죠. 하지만 1년만 지나면 100% 보장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번째,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 1등. 거기에 납입면제까지. 납입면제는 뭐예요, 여러분? 내가 보험료를 여기까지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여기에 내가 진단을 받아버렸어요. 그럼 진단받은 것도 슬픈데 보험료 내면 더 슬프겠죠? 그래서 보험회사 이 플랜에서 앞으로 남은 기간을 보험료 안 내셔도 된다. 그게 바로 납입면제 기능이에요. 자체적으로 보험료 13.3% 인하, 건강한 분들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상해 질병 80%까지 진단을 받았 시에 보험료를 더 이상 내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암보험은 이제 필수인데 유병자, 병력이 있다 하시더라도 가입하실 수 있고 병력이 없으면 더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 있으시면서 납입면제까지 탑재가 된 그런 암보험 플랜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병자 암보험 플랜 자세한 내용 보셨는데요. 상담 필요하신 분들 계속해서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 이 병력이 있어도 쉽게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모든 암보험이 그렇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네, 당연합니다. 병력이 있어도 가입이 안 되는 암보험이 있고 병력이 있어도 가입이 되는 암보험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저녁에 한잔 하시고 귀가하실 때 대리운전을 부를 때 제가 대리운전 한 곳에 만약에 제가 콜을 해도 저의 정보를 전국에 있는 전 대리운전이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 저의 정보가 다 공유가 된대요. 그 프로세스 상에서.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A라는 회사에 그냥 일반 설계사분들 말을 믿고 넣었는데 병력이 있는 상태에서 병력이 있으면 안 되는 암보험을 넣었는데 심사에서 떨어진 거예요. 이러면 다른 보험사에 내가 심사를 다시 넣을 때 조건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왜냐? 그냥 빨간 줄이 져 있는 거죠. 이분은 병력이 많이 있었나 봐. 심사에서 탈락됐어. 우리 더 꼼꼼하게 살펴보자.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한번 알아볼 때 잘 제대로 알아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 전문가분들과 하시면서 제대로 내가 병력이 있다고 하시면 더 조심스럽게 한 곳만 잘 추려서 심사를 넣어보는 그러한 플랜으로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번에는요, 이 유병자에겐 더 반가운 이번 암보험 플랜 좀 더 자세한 조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앞에서도 여성암을 별도로 짚어봤을 만큼 이 암은 성별 차이가 큰데요. 최영민 전문가님. 그래서인지 보험료도 제법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물론 그 남성과 여성분들의 그 보험료 크기도 다르지만 그 남성분들 중에서도 그 보험사마다 보험료의 이제 금액이 좀 다른데요. 그 상이한 이유는 보험회사마다 측정하는 손해율과 위험률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보장 범위와 동일한 보장 금액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마다 조금씩 그 보험료가 다릅니다. 그래서 크게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50%에서 80% 정도 보험료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60%에서 90% 정도 보험료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보험을 선택하실 때 아무래도 동일한 크기와 동일한 범위라면 좀 더 저렴한 보험을 선택하시는 것이 시청자분들께도 좋기 때문에 그 전문가분들께 꼭 항상 상의하셔서 보험을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유병자 암보험 플랜 남성과 여성 각각의 플랜 짚어봤습니다. 워낙 희소성도 있고요. 중요한 플랜이기 때문에 상담 필요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편하게 아래 번호 02-2638-3999번으로 전화 주셔서 저희 전문가분들과 자세하게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좀 더 플랜 내용 더 살펴볼게요. 전문가님. 이 진단비 2천만 원 외에도 주요 담보가 많을 것 같은데 마저 짚어볼까요?
네, 먼저 그 유사암 진단비가 1,000만 원까지 들어가고, 그리고 아래 보시겠지만 재진단암이라고 해서 500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이 재진단암이라고 하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최초의 일반암 진단비 같은 경우는 1회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암이 재발되거나 전이됐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진단암 진단비를 통해서 암을 보호받으실 수, 그 재발이나 전이되는 암도 보호를 받으실 수 있으신데요. 꼭 그 암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실 때는 이 재진단 암 진단비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또한 그 밖에도 항암 약물 치료비랑 그 암 수술비, 유사암 수술비를 탑재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럼 다음은 배지영 전문가님. 이 앞선 플랜처럼 갱신형이 유리한 때도 있겠지만요. 그래도 젊은 분들에게는 비갱신형의 암보험이 더 필요할 때가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갱신형은 언제 준비하냐, 그리고 어떤 분이 준비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 장단점이 나뉘지만, 되도록이면 젊은 분들은 비갱신형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낫겠죠. 자, 그래서 보장을 한번 보여드리면, 암진단비 3,000만 원, 그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 일반 상해 질병 80% 후유 장애 진단 시 각각 100만 원씩, 그리고 혈관질환은 아니지만 왜냐면 암에 포커스를 맞춘 거니까요.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 진단비가 각각 100만 원씩 최소 보험금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보험료를 봤을 때 35세 기준으로 남성분 32,000원, 여성분 3만 원, 40세 기준 37,000원과 31,000원, 45세 43,000원과 33,000원, 5만 원 미만으로 다 저렴하게 비갱신형 플랜으로 준비할 수 있으신 건데,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병원 치료 비용 말씀드리면서 5천만 원, 6천만 원 준비할 때 보험료가 4만 원, 5만 원 정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3천만 원 준비하는데 3만 원대 보험료로 준비하시면 엄청 이득이잖아요. 우리가 3만 원의 보험료는 사실 그렇게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크게 부담이 다가오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플랜으로 암보험을 비갱신으로 꼭 서브 역할로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니고요. 하나의 큰 틀을 준비하시고 서브 역할로 무조건 준비를 해주시는 것을 여러분들께 권유를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직업, 환경, 가족력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고 하면 무조건 필수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30대, 40대 분들을 위한 비갱신형의 암보험 플랜까지 짚어봤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무료 상담 전화 02-1638-3999번으로 편하게 전화 주시고요. 자,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이 이 암보험 준비하실 때 주의해야 할 점들도 많잖아요, 전문가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진단암 부분을 한 번 더 주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재진단암이라고 하면 최초 암 발생 이후에 이제 그 이후에도 그 암에 대해서 전이나 재발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재진단암의 경우 보험사마다 기간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어떤 보험사는 암 발생 이후 1년마다 재진단암을 주는 보험회사도 있고 2년마다 주는 보험회사가 있기 때문에 꼭 그 항목을 확인 후에 보험을 가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분 전문가분들과 유병자를 위한 암보험 만나봤고요. 나도 궁금한 게 더 있다 하는 분들은요, 계속해서 아래 번호 통해서 전화 주시고요, 문자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배지영 전문가님, 이 암보험과 함께 많이들 준비하시는 보험 혹시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암보험을 준비하시면서 이제 뭐 치매보험, 요즘 치매가 또 굉장히 이슈죠. 치매보험, 그리고 이제 대부분 운전들 하시니까 운전자 보험도 이제 준비를 다들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운전자랑 치매보다 더 사실 중요한 게 바로 2대 진단이죠. 그래서 암보험과 2대 진단 합쳐서 3대 진단을 많이들 준비하시는데, 나 빼고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나도 빨리 준비하자, 이제 이런 마인드로 여러분들께서 빨리빨리 준비를 해주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 준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제 곧 있어서 뇌와 심장에 대해서 조금 이제 집중적으로 알아볼 건데, 내가 그렇게 잘 되어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2대 질환은요, 암보험에서도 웬만큼 보장을 하지 않나요? 암보험에서 보장을 하긴 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이거는 혈관 질환이 아니고 조그만 범위잖아요. 있긴 있어요. 얼마가? 100만 원. 턱없이 부족하죠. 기본담보 혹은 내가 암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 거니까 최소보험료로 이제 준비를 하려고 이렇게 조금씩 넣으신 다음에, 나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있으니까 더 이상 준비 안 해도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암보험에 있는 2대 진단으로는 꼭 2대 진단으로 이제 마무리 지으시는 게 아니라 2대 진단을 따로 또 준비하시면서 2대 진단 진단비뿐만이 아니라 2대 진단을 진단받고 수술을 했을 때까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플랜까지
꼭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대 질환은요, 수술이 참 많고 재수술도 많은 질병이라고 합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이대 질환에 관해서 필수 상식하고요, 수술법도 잠깐 짚어볼까요? 네, 이 허혈성 심장질환이라고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허혈성 심장질환은 100% 다 보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은 10.5%만 보장이 되는 거예요. 내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허혈성을 준비했으면 다 보장이 되는 건데 급성 심근경색은 10만큼만 보장이 되는 거다. 그리고 여기에 진단 코드 그리고 진단명이 이렇게 쫙 나와 있는데 허혈성 심장질환을 준비하셔야 얘네가 다 보장이 되는 거고 급성 심근경색은 여기까지밖에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급성 심근경색 1억 있는데 허혈성 심장질환 I25 코드 만성 허혈성 심장병 진단 받았다. 이거 보험금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안 나온다라고 계속 방송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죠. 자, 심장 넘어가고요. 2017년도 대한민국 다빈도 수술질환 12 협심증. 그러니까 협심증 진단은 허혈성 심장질환에만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준비하셔야 되고 스텐트 삽입술도 마찬가지 심장 쪽이죠. 수술률이 수술 건수가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2017년 대한민국 50대 수술 인원 4위가 스텐트 삽입술이다. 스텐트 삽입술은 간단하게 그냥 삽입했다가 빼내고 하루 이틀 정도, 이틀 너무 깁니다. 하루 정도 입원했다가 바로 퇴원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1,500만 원, 2천만 원 수술비, 진단비도 2천만 원, 3천만 원 수령하시면 내 경제적으로 조금 더 부담이 덜 해지겠죠. 자, 다음 뇌로 넘어가 보면 뇌혈관 질환 100%, 뇌졸중이 59%, 뇌출혈이 8%. 이렇게 뇌도 다 보장되는 거, 반만 되는 거, 아니면 그 반에서 이만큼만 되는 거 이렇게 보장이 나뉘는데 마찬가지 진단 코드들이 적혀 있고 여기 진단명들이 쫘라락 적혀 있죠. 뇌혈관 질환으로 준비하셔야 여기 큰 테두리가 전부 다 되는 거고요. 뇌졸중은 여기까지밖에 안 되고 뇌출혈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한번 여쭤봤을 때 이거가 좋아요, 이거가 좋아요, 이거가 좋아요. 당연히 뇌혈관 질환이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는데 내 보험은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증권을 확인해 보시고 혈관 질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꼭 체크해 주시고 안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리모델링 하셔야 된다. 그리고 혹여나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몇백만 원 들어가 있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최소 2천만 원 이상씩은 무조건 준비를 하셔야 되고 수술비까지 꼭 준비를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보험 준비하실 때 꼭 짚어보셔야 하는 보장 범위 알아봤습니다. 자, 이 이대 질환 보험을 따로 준비할수록 도움이 된다는 건요, 그만큼 치료비가 비싸다라는 의미도 되겠죠,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자, 이대 질환 수술 및 수술 비용을 한번 살펴보면 심장 수술, 선천기형, 심장 판막 질환 2,832만 원, 관상동맥 우회술 2,700만 원. 여러분들 다 들어보신 수술 그 명들일 거예요. 뇌혈관 우회술,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자, 2천만 원. 뇌기저부 수술 1,400만 원. 심박 조율 장치 삽입 1,400만 원. 스텐트 삽입술 905만 원. 얘가 수술 건수 7이다. 라고 방금 전에 표를 보여드렸죠. 이렇게 우리는 심장의 진단을 받고 아프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여기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되게 많은데 수술비 면목에서도 이런 것들 우리는 다 많이 못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다. 근데 한번 진단받고 새로 보험 가입하려면 보험 가입이 당연히 어렵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제대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 내가 진단비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술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술비도 꼭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오늘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앞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면요. 계속해서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99번 편하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험을 통해서는 얼마나 보장이 가능할지 배지영 전문가 플랜도 만나볼게요. 네, 보장금액 설명드려보면 자, 암진단비, 유사암 제외죠. 500만 원, 유사암 진단비는 100만 원. 일반 상해 사망은 없어요. 들어가면 보험료 비싸지니까 안 들어가는 플랜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다음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이 1,000만 원,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진단받고 수술하면 3,000만 원. 진단비보다 수술비가 더 세죠. 근데 우리가 프로세스를 생각해보면 진단받고 입원한 다음에 수술대 올라가서 수술하는 거죠. 그럼 나는 땅땅땅 했을 때 보험금을 4,000만 원을 수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질병 수술비 30만 원. 뇌랑 심장은 질병이니까
질병 수술비 30만 원도 나오겠죠. 그리고 뇌랑 수술은 질병이니까 질병 입원 일당도 나올 거고요. 첫날부터 3만 원씩. 그리고 34대 특정 질병 수술비는 뇌랑 심장에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 대한민국에서 많이 하는 34가지 수술, 우리나라 수술 1인 백내장, 그리고 위, 십이지장, 궤양, 고혈압, 당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보장이 되는 수술비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앞서 보여드린 암 플랜도 준비하시고 이렇게 2대 진단 플랜도 준비하셔서 서로 같이 가져가면서 교집합되는 부분은 그대로 보장받으시고 따로따로 되는 부분은 따로따로 보장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러한 플랜들을 준비하시기 전에 큰 틀의 보장은 무조건 하나 가지고 계시면서 업그레이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보험 라이프, 보험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피해 안 보시고 가장 가성비 좋게 준비할 수 있는 플랜이다 라고 오늘도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까지 암 플랜 그리고 2대 진단 플랜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